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사대교 SH님 오셨네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대교가 이게 신안군 이쪽 무안군 신안군 이쪽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왜 신안군에 섬이 1004개가 네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천사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갑자기 그 생각이 언뜻 나네요. 이재명 대표의 이 비서실장으로 계셨던 분 한 분이 이번에 신안군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현재 예비 후보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천경배 후보. 천경배 후보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고요. 또 우리가 모두 추장군이라고 부르는 우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 최측근이자 또 함께 법무부에서 일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 천경배 후보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이 무안 무안 신안 이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 천경배 후보 만나게 되면은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밀정 얘기가 나오네요, 이것도. 자, 밀정 얘기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지금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조금 이따 자세히 확인하고요. 고밀정이라고요? 이거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아니죠.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동훈 얘기가 나오면 다들 요즘 관심이 다들 많으세요. 자, 그런데 이 한동훈이 사실상 실각 상태에 들어갔다. 말 그대로 아바타가 됐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한동훈 사실상 실각, 문희만 비대위원장.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한동훈, 윤석열 사이의 충돌, 이 양상이 결과적으로 한동훈한테는 유리했다. 한동훈이 아바타라는 이미지를 벗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또 이상한 사람들은요. 한동훈이 딱 아바타라는 이미지를 벗을 정도까지만 들이받았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바타라는 이미지를 벗을 정도로만 들이받았다. 이 말은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사전에 짰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윤석열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닙니다. 평소 때는 동네 바보 형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을 들이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가 없어요. 용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라고 해서 달랐을까요? 그렇진 않죠. 일단 이 모양새가 한동훈이 윤석열을 들이받는 듯한 이 모양새 자체가 적어도 윤석열이라는 사람 그 캐릭터 안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살짝 들이받았다고 해도 들이받는 것 자체를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극이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여튼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 윤석열 한동훈 충돌 이후의 흐름이 처음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점점 달라집니다. 마치 갈등이 잘 봉합된 것처럼 했지만 그러면서도 서서히 한동훈의 지위가 약화되고 한동훈이 가지고 있던 실권이 점점 줄어들며 심지어 한동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극이었다고는 하지만 한동훈이 대드는 모습 자체를 인정하지 못했던 거고 실제로 이게 본격적인 충돌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적어도 확실한 거는 한동훈이 아바타란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주장이나 윤석열 한동훈 충돌을 통해서 결국에 한동훈이 아바타라는 이미지를 벗었다라는 주장은 100% 틀렸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순간입니다. 이제 한동훈은 명실공히 아바타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김경률에 대한 공천을 못하게 됐습니다. 김경률이 오늘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출마 안 한답니다. 자, 사실 이 김경률이 어디 가려고 그랬어요? 마포을 정청래 의원과 맞상대를 하겠다. 운동권 특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김경률을 꽂겠다라는 식으로 한동훈이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즉, 이 김경률 공천은 한동훈의 이런 선거 전략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이른바 운동권을 내쫓겠다. 운동권 철폐, 운동권 퇴출. 요거에 핵심되는 어떤 그 인물이 돼 바로 이 김경률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김경률이 출마를 안 한대. 결국에 한동훈이 그렇게 내세웠던 운동권 퇴출이라는 그런 메시지 자체가 밑바닥부터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한동훈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한동훈표 공천이 망가졌다는 얘기죠. 지금 국힘당이 비대위를 굳이 만든 이유가 뭡니까? 공천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선거, 총선을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총선을 지휘하라고, 총선 지휘를 한동훈한테 맡기겠다고 해서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한동훈이, 총선 지휘를 맡은 한동훈이 회심의 역작으로 준비한 그 인물이 배제되게 된 겁니다. 이게 과연 단순 한 인물의 배제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의미, 정치적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경률이 비대위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자, 김경률이 불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가장 도움되는 결정을 했다라는 반응이 국힘당 내부에서 나왔어요. 기다렸다, 잘했다 이 말이죠. 김경률 하나 불출마하는데 이렇게 박수 받을 일인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중요하죠. 왜? 김경률의 존재가 바로 한동훈식 한동훈표 공천의 핵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이 맨 처음 내가 이 사람 공천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누구야? 김경률이지. 그러면서 한동훈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선거 표가 뭐예요? 운동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 핵심된 인물이 이번에 출마를 안 한대. 그러면 한동훈이 내세우고 있는 선거 전략, 운동권 어쩌고 하는, 운동권과 한땀 맞짱 뜨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선거 구호가 과연 먹혀들까요? 안 먹혀드는 거죠. 자, 김경률이 그렇게 얘기해요. 비대위원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천 논란이 있었던 거 부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경률을 공천하는 게 공천이 아니라 한동훈 마음대로 내리꽂은 거다. 즉 김경률에 대한 공천은 윤석열이라든지 당 지도부의 합의나 내락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한동훈 지가 그냥 내리꽂으려다가 망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자체로 한동훈은 중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겁니다. 제가 볼 때 회복하기도 어려워요. 자, 그러면서 붙이지 말아야 될 사족을 붙입니다. 김건희와 관련해서 사퇴 압박을 받은 거,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김건희하고 상관없이 그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물러나는 거야 라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자, 야, 이 재밌네, 그죠? 자, 지금까지 김경률은 한동훈에서는 아주 핵심되는 인물이었죠. 자, 그런데 이 친윤계에서는
이 윤석열 한동훈 충돌이 나온 직후부터 김경률을 내쫓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하고 윤석열의 갈등을 봉합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김경률을 꽂았죠. 김경률이 결국 사과를 합니다. 자, 사과를 하기 위해서 끝날 줄 알았지. 사실 정말 제대로 된 봉합, 그냥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의 봉합이라면 이 사과하는 것으로 끝났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과를 했는데도 결국에 불출마까지 나왔다는 건 뭘 말한다? 야, 김경률 얘는 안 되겠어. 얘 절대 있으면 안 돼. 라고 한 거죠. 달리 말하자면 이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국힘당 내부에서 인지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김경률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 예, 한동훈의 선거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비대위원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 가장 비대위원 중에서 먼저 표면에 내세웠던 사람이 이 김경률이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과까지 했는데 끝끝내 야, 너 나가 라고 했다는 거는 김경률이 제대로 찍혔다는 얘기인데, 자, 김경률이 찍혀서 나간다는 것, 쫓겨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결국에는 한동훈한테까지 책임을 물었다라는 거죠. 자, 한동훈한테 책임을 안 물었다 좋아. 하지만 이 자체로 한동훈한테는 정치적 타격이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해석 다 듣더라도 김경률이 나가리 되면서 한동훈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부인할 사람이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 이 정치적 타격이 어느 수준까지 갈 것이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실각 수준까지 간다. 아니, 이미 갔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국힘당도 그렇고요. 검찰도 그렇고요. 무언가가 마무리가 되기 전에는 절대 표면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뭔가 사람 하나를 내칠 때는 이미 전체적인 대세가 돌이킬 수 없다. 나한테 너무 불리하게 됐다라고 확정이 될 때나 확인이 됐을 때나 이런 행동을 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이 문제가 생긴 검사나 이런 사람들 내쫓을 때 어떻게 내쫓던가요? 버티고 안 하고 하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나가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정섭 검사 보세요. 탄핵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대로 붙들고 있잖아요. 즉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자기들이 버틸 수 있는 끈덕지가 있었으면 끝까지 버텼을 겁니다. 김경률도 마찬가지지. 실제로 한동훈은 김경률을 마지막까지 엄청 띄웠어. 바로 며칠 전 한동훈이 대놓고 김경률을 추켜 세웁니다. 공개석상에서. 내가 일하려고, 내가 이것 때문에 김경률을 데리고 온 거야 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했는데, 그때 김경률이 노무현 재단을 공격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을 공개적으로 디스한 그날이에요. 자, 김경률이 1월 29일 회의에서는 아무 말 안 하다가 2월 1일 회의에서는 갑자기 노무현 재단을 까기 시작했다. 막 이렇게 열심히 깐 거야. 그래서 노무현 재단에서 노무현 센터 짓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네. 막 이렇게 개소리를 막 늘어놨어요. 우리 윤미향 의원 욕하고 막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막 욕을 한 거야. 자, 싹 끝나고 난 다음에 한동훈이 한마디 하죠. 내가 철에서 저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저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어때요? 좋죠? 멋지죠? 제가 이분을 386을 상대하기 위해서 386을 내쫓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분 모셔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개석상에서. 지금 뭐다? 한동훈은 마지막 순간까지 김경률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노력 없는 노력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끝끝내 김경률을 살리지 못한 겁니다. 막판까지 이렇게 낯뜨겁게 대놓고 말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축켜 세워주고 아이고 참. 그렇게 했던 김경률인데 끝끝내 지키지 못한 거예요. 결국 김경률이 사퇴하게 된 겁니다. 말이 사퇴지 찍어낸 거죠.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비대위원이라는 자리는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부터 그 비대위원은 허수아비죠. 원래 비대위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뭔가 실권을 가질 수 있고 실질적인 자리를 갖고 있어야지 비대위원으로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비대위원이라고 이름표만 붙였다고 비대위원이 되느냐? 아니에요. 근데 이미 공천조차, 아니 지금 현재 당을 대표하는 기구가, 국힘당을 대표하는 기구가 비대위원인데 이 비대위원이 공천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비대위원이 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그렇다면 비대위원회 구성에서 한동훈은 중요한 한 자리를 잃은 겁니다. 정치적인 타격이 되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실각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한동훈은요, 자기가 실각을 하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마지막까지 김경률 붙들고 늘어졌을 거야. 원래 검찰에, 원래 윤석열에, 뭐 하여튼 요동의 정치검사들이 주로 그래요. 절대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 안 해. 절대로 안 내려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야지 그때서야 내려놓는 게 정치검사들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김경률을 내려놨다는 건 뭐 한동훈 목 앞에 칼이 들어왔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자, 더군다나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김경률이 사퇴를 한 시점, 그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해필이면 오늘.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오늘 윤석열이 KBS와 대담을 뭐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오는 7일 날 공개가 될 건데 그 대담을 오늘 녹화를 했다고 합니다. 신년 기자회견 안 하는 대신에 KBS와 대담을 했다 그러는데 그 대담한 내용이 오늘 녹화가 됐다 그래요. 오늘 대담한 날이에요. 자, 그런데 김건희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건희와 관련된 언급이 돼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잘못이 없다. 김건희는 피해자다. 뭐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언급이 안 됐어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지금 현안을 가지고 그 방송사와 대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뭐다? 김경률에 대해서 한마디로 꼽을 준 거죠. 요즘 친구들 표현을 하자면 꼽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맞춰서 윤석열이 김경률한테 꼽을 주고 그날에 맞춰서 사퇴를 한 겁니다. 즉 김경률도 웬만하면 버티려고 했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김경률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공개석상이 바로 오늘 녹화된 그 대담 프로였잖아요. 근데 그 대담 프로에서 대놓고 김경률을 제껴버린 거야. 야, 김경률, 네가 한 말은 쓸데없는 말이야. 네 말 안 들어. 라고 제껴버렸어.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는 거죠. 못 지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운 말로 숙청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사실은 숙청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숙청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사회주의 정당, 그러니까 옛날 20세기 초중반 때 뭐 여러 가지 정당에서는 이 정당 내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경론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놓고 어느 것이 옳으냐를 가지고 막 논쟁을 벌이잖아요. 논쟁을 벌이다가 논쟁에서 패한 쪽이 일제히 당직을 사퇴하고 물러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싹 빠져나가죠. 깨끗해졌다라고 해서 숙청이라고 그런 거였어요.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즉 뭐다? 사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싸우고 있었는데 야, 됐어, 사과 안 해? 그러면서 사과 안 한다는 거 오늘 딱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김경률은 졌다.
그러면 당직 놓고 나간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뭐라 그래야 된다? 예, 이런 걸 보고 숙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최측근 인물인 김경률이 윤석열에 의해서 숙청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놓고 한동훈을 치지는 않았으나 김경률을 날림으로써 사실상 한동훈한테 심각한 경고 사인을 보낸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물러나라는 메시지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윤석열과 한동훈 이 충돌이 연극이었다고 한다면 야, 윤석열 한동훈은 연극 잘하고 있는데 야, 김경률 네가 괜히 끼어가지고 문제 되게 심각해질 뻔했잖아. 야, 너 나가. 이런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것이 한동훈한테 타격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 사실상 이 공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인 것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결국 한동훈이 실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가 참 의미심장한 관계다 보니까 이런 해석까지 가능한 겁니다. 자, 이 둘은 어떤 사이냐? 사실 한동훈과 김경률은요, 좀 오래전부터 가까웠던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져가지고 윤석열 한동훈 갈등이 막 벌어지고 갈 그 무렵에도 한동훈 주변의 인물들은 이 김경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사천이 아니다. 김 여사 문제 결국에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한다. 김경률 쳐내는 거는 잘못이다. 조중동이 앞장서서 이 김경률을 옹호하는데 온 전력을 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은 지금 사실상 한동훈 편인 거지. 예.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조중동과 김경률이 한 편을 먹고 이들이 한동훈을 서포트해주는, 그래서 한동훈한테 살살 긁고 있는 그런 야 덤벼. 야, 윤석열한테 덤벼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여하튼 이렇게 마지막까지 한동훈은 공들여서 이 김경률을 구명하려고 했었습니다. 각별한 사이였다는 거죠. 비대위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보자면 비대위로 처음 앉힌 사람이 김경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한 사이이고 뭔가 둘이서 오래전부터 작당질을 했던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일부 언론들을 가만히 보면은 한동훈하고 김경률하고 조국 사태를 전후해서 급격히 가까워졌다라고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도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검찰이 삼성 수사를 할 무렵인데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김경률하고 한동훈하고 가까운 관계가 시작이 된 것만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중권도 마찬가지고요. 유이곤 이네들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한동훈이 적폐 수사를 한답시고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고 삼성 찌르고 다니고 이러면서 자기 주변에 사람을 끌어모았던 거죠. 윤석열, 한동훈 다 마찬가지야 그때는. 자, 이렇게 각별한 사이였던 김경률이 사실상 내쫓겼죠. 그렇다면 한동훈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한동훈으로서는 정치적인 타격을 심하게 입었다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자리는 계속 유지할 수 있겠지만 비대위원장이 실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죠. 비대위원장의 실권은 뭡니까? 현재로서는 공천입니다. 공천의 영향을 사실상 행사하기 어렵게 됐다. 지금 한동훈이
운동권을 내쫓겠다, 운동권을 뭐 퇴출시키자라고 하면서 선거를 지휘하고 있으나 그게 씨알이 안 먹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즉 한동훈은 자기 사람들을 공천을 통해서 많이 심고 싶었지만 아니 이제 용산에 줄을 댄 김건희한테 줄을 댄 사람들이 사실상 공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거고요. 지금까지 윤석열과 한동훈 뭐 양쪽 다 가까웠던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 쪽으로 확실히 말을 갈아타는 효과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한동훈은 사실상 실각한 게 맞죠. 지금 비대위원, 총선을 위해서 만든 비대위원회의 이 위원장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총선을 위해서 만든 그 조직이 그래서 총선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서 만든 비상대책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면 사실상 실각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제가 한동훈 사실상 실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률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이 공천 배제, 이 사퇴가 뭐 그렇게 크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윤석열이 그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그때 갑자기 한동훈을 그 뭐 검사에서 내쫓는다든지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바로 윤석열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실제로 한동훈이 부산 고검으로 발령받아서 내려가니까 그 윤석열의 손발이 잘렸다라는 기사가 났던 거 기억하시죠? 당시 윤석열한테 한동훈과 같은 존재가 지금은 한동훈한테는 김경률과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 사실상 한동훈의 손발이 잘렸다, 실각 상태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한동훈이 여기서 또 무슨 새로운 뭐 꼼수를 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상황이 바뀔 겁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하고 한동훈 사이의 여러 가지 모습이 계속 시시각각 좀 바뀌고 있는 양상이 바뀌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이 사이 양상이 좀 다르고 새로운 변수가 막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이 어떤 수를 둘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볼 때 한동훈은 실각 상태다. 손발이 잘렸다. 옛날에 한동훈을 부산 고검으로 내쫓았을 때 그때 윤석열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설지님께서는 똥훈이 썰치는 모습 이제 안녕이네 라고 하셨어요. 백일홍님께서는 한동훈이 뭐 처음부터 당권이라도 쥐고 있었나? 실각이라는 건 말 자체가 너무 높게 대해준 거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자, 이민님께서는 꼼수 쓰다가 기현이 돼버림이라고 하셨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변금님께서는 깜냥도 안 되는 놈이라고 하셨고요. 자, EQR님 얼굴 마담은 아웃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예. 초연님께서는 민주당 밥가리 이제 해야 합니다. 4월에 봄 준비합시다 라고 하셨어요. 조수님께서는 용산발 베갯머리 송사가 제일 세다라고 하셨네요. 자, 근데 한동훈은 여기서 이대로 뭐 자기가 주저앉거나 그러지는 또 않을 겁니다.
어제 한동훈이 갑자기 김포 얘기를 또 뜬금없이 꺼내왔잖아요. 이 김포 얘기가 사실 한동안 쑥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안 나올 것처럼 뭐 한물 간 얘기였는데 한동훈이 다시 또 그걸 끄집어내 왔어요. 나름 한동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나 권한이나 역할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김경률을 잃었으나 어떻게든 간에 자기 자리를 지켜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한테 이 대중의 관심,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끌고 와야 된다라고 판단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뭘 의미한다? 예, 한동훈은 지금 죽을 힘을 당해서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느 정도 먹힐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단 한동훈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윤한 갈등이 다시 재연될, 이제는 연극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룬 춘장님께서는 법조 카르텔 기득권부터 청산하자잉이라고 하셨네요. 예. 자, 그 다음에 희계님께서는 한동훈이랑 김경률이랑 그때부터 친했었군요. 예, 맞습니다. 저거 이 좀 오래됐어요. 이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 이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삼성의 그 노조 탄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사를 할 때 그때부터 김경률하고 교류가 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때부터 급격히 가까워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한동훈이라는 애가요, 우리 같은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기술을 알아요. 제가 한동훈한테 무슨 얘기를 들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뭐 평검사 시절, 아니야, 부부장 때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잘 나갈 때가 아닌데, 그런 얘기, 뭐 우연찮게 뭐 얘기를 오가다가 그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삼성 얘기가 나왔어요. 삼성 얘기가 딱 나왔는데, 제가 이제 검찰이 왜 자꾸 삼성을 싸고 도느냐라는 식으로 제가 이렇게 지적질을 했어.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라는 게 아니라, 아니래. 그러면서 이제는 삼성을 한 번쯤, 좀 털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한다. 삼성이 지금 국가 권력을 도전하는, 국가 권력에 맞먹는 그런 집단이 돼버렸는데, 더 크면 진짜 못 건드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삼성을 이렇게 그 틀 안에 가둬야 한다. 뭐 틀 안에 가둬야 된다 그랬나? 하여튼간 삼성을 좀 이렇게 그 그때 표현을 하자면 법치의 영역에 묶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 벌써 10년 넘었어요. 그 무렵에 혈기방장한 기자, 일선 기자인데 현직 검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기투합 안 하겠어. 예. 아마 그 비슷한 얘기가 꽤 많이 돌았고요. 왜 주진우 기자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을 되게 신뢰하는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밝힌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진심이 담긴 이야기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같은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포인트를 아는 놈인 거지. 거기에 제가 혹가닥 속은 적도 있어요. 정신을 아니다 싶으면 얼른 빠져나와야 되는데, 김경률 같은 사람은 아니다 싶은 그 상황을 이제는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QR님, 삼성에서 돈 많이 풀었을걸요? 그럼요, 많이 풀었을 거예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 소송과 관련된 얘기도 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응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제가 참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